즐거운 수업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연립방식 기출 분석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연립방식 이것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b 값 구해라.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개수분의 개수 뭐 관련된 거라겠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8분의 a 말이야. 자, 8분의 a. 또 y의 개수끼리 4분의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대로 쓰면은 4분의 마이너스 1 말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 b분의 마이너스 2. 자, 이 각각의 이것들 말이야. 자, 이것들이 이렇게 다 같으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이 다 같으면, 개수분의 개수, y 개수분의 r 개수, 상수항을 상수할게. 요 값이 다 같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만 다를 때, 상수할 쪽만 여기만 같지 않으면 해가 없다 그러지 반대로.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보는 건데 그 중에 무수히 많을 때니까 요게 다 성립할 때 그 말이야. 이제 a 값은 그냥 간단하지. a 값은 4분의 1 상태니까 뭐 8분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가 되지. b 값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b 값은 8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상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값 여기다 하면 이게 되겠지. 자,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입니다. 요게 다 같으면, 요 값이 다 같을 때 무수히 많다. 자, 두 번째는 연립방식 이것의 해가 1차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킬 때. 자, 이것은 뭐라 하겠어 그냥 요것의 해가 여기를 만족한다? 이것의 해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뭐 그런 거겠지. 그 내용만 적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자, 요거 이제 연립해서 풀 건데, 여기가 2y, 그냥 y니까 요거 2배 하면 되겠지, 2배. 2배에서, 잠시만. 자, 요 식을 2배씩 하면 되지? 2배 하면 4x 빼기 2y는 2. 자, 첫 번째 식을 2배씩 했고, 두 번째 식은 그대로 쓰면, 자, 이거 연립해서 그냥 푸는 거지, 이렇게. 자, 더해버리면 y가 사라질 것이고, 7x지. 자, 둘 다 하면 14. x는 바로 2라고 나왔어요. x 대신에 2를 넣어주면 8. 여기가 2가 나오려면 8에서 6을 빼야 되니까 y 값은 3이 되겠지. 자, 2,3이 해입니다. 자, 2하고 3이 해인데 그 해가 1차 방정식 요것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2y 더하기 a는 여기다 넣을 거니까 x 대신에 2를 넣고 y 대신에 3을 넣으면 되겠지. 자, 정리해주면 2 빼기 6이잖아요. 2 빼기 6 더하기 a가 0 그 말이야. 자, 여기 0이 된다 그러면 a가 그냥 3은 되잖아요. 자, a 값은 4다 그런 거야. 자, 세 번째는 두 1차 방정식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해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연립방식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아까 이제 그 내용하고 같은 건데 다시 좀 세로로 써보면 자, 요 녀석은 뭐야 이제 y를 좀 넘겨서 생각해야지. 넘겨서. 그래서 6x 빼기 ay는 이렇게 써야 돼. 넘겨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동시에 만족한다 그 말이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지. 개수분의 개수인 6분의 3.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y 그 말이 개수분의 개수인 상수항은 5분의 2. 자, 요게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요 두 개는 같은데 얘가 같지 않으면 된다겠어요. 자, 요 상태가 해가 없는 상태라겠어. 이제 앞서 시간에 기출문제 공부하기 전에 필수예제 뭐 이용해서 이런 데서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요게 같으면 된다 그 말이야. 이런 조건이면 된다 그 말이야. 여기는 같지 않고 요게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y가 아니라 여기 개수가 1입니다. 1이 y가 아니고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려면 여기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하냐. 이렇게 2분의 1 되면 a가 그냥 2면 되는 거지. a 값은 2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다음은 연립방식 이것의 해를 구하기 위해 두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연립 방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직선의 그래프, 이것도 직선이라겠지. 이 직선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그 소리야. 자, 그랬을 때 A 값은 얼마냐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해에 여기에 무슨 교점이 있잖아요. 두 그래프의 교점인데 그 교점에 y좌표가 1이라고 썼지. y좌표가 1이다. 자, 근데 우리가 기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연립 방정식의 해랑 그래프의 교점 있잖아요. 자, 그래프의 교점의 의미는 연립 방정식의 해랑 같은 거라 했어요. 그것에. 그래서 이것의 y값이, 교점의 y값이 1이다 그 말은 요것의 y값이 1이다 그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프의 교점이 곧 연립 방식의 해이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가. 그래서 요거의 교점의 y좌표가 1이다 그 말은 이것의 y값이 1이다 그 말하고 같아요. y가 1이라면, y가 1이면 뭐야? 1이면 x가 4겠죠. 그러니까 x가 4, y가 1 그 말이에요. 즉 여기에 x좌표는 4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가 4, y가 1, 요 녀석이 이것의 해이자 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인 거야. 어쨌든 간에 이것의 해니까 4,1, 자 4,1 얘가 여기에도 해가 되는 거지. 여기다 이제 4 넣고 1 넣으면 되겠지. 여기서 4를 넣으면 뭐야? 4a가 되잖아. 그 다음에 y 대신에 1 넣으면 3일은 3이니까 빼기 3이 되고 얘가 9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4a가 10이고 a는 3이다 그 말이겠지. a 값은 3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그 교점의 좌표가 바로 해다 그런 뜻이죠. 자, 5번은 이것의 해가 a, b다. 이것은 그냥 연립방식 풀기지. 자, 첫 번째 식은 당연히 소수니까 10배식에서 3x 더하기 2y는 10이고요. 10배식에서. 이것은 4배 해야지. 4배 하면 이것은 2분의 4x니까 2x가 되고, 두 번째 것은 그냥 4배 하면 y가 되고, 4배는 4되겠네. 이거 푸는 거지, 그냥. 일반 그냥 계산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2배씩 좀 해줘야지. 2배 하면, 2배 하면 4x, 2y, 8되고, 여기 거 다시면 3x, 2y는 15 그런 거지. 두 개 그냥 연립해서 푸는 거지. 자, 더하면 되겠고, 7x죠. 18 그 말이야. 자, 숫자가 뭐 18이 맞죠, 돼서. 자, 그것에가 저건데, 이렇게 나왔으면 x값이 7로 나누니까 7분의 18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분수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잘못됐나 잠깐 보고요. 자, 이거 10배씩에서 3x, 2y는 10 맞고, 4배 하면 2x, y는 4. 맞죠? 4배씩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자, 요 식은 2배에서 다시 4x, 2y 8 됐고. 이거 그대로 썼으니까 됐지? 그래서 7x, 맞네요. 자, x는 7분의 18이야. 분수가 나오더라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x가 7분의 18이면, 뭐 여기 식에다 넣을까요? 여기다 이제 7분의 18, 여기다 7분의 18 넣어봐요. 뭐 7분의 18의 2배, 7분의 36, 7분의 36, 빼기 y는 4 그 말이야. 4라는 것은 다른 말로 7분의 7, 4, 28이잖아요. 그럼 이게 7분의 28로 보면은 7분의 36에서 7분의 8을 빼야 7분의 28이니까 y 값은 7분의 8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자, 이렇게 나오면 두 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것 해가 A, B니까 얘가 지금 A고 얘가 B다는 소리지 지금.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말이야. 근데 뭐 좀 잘못 써졌나 잠깐 봐야 되겠네. 뭐 좀 이상은 없죠. 자, 이상은 없는데 다시 검토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3x, 2y 10, 3x, 2y 10 맞죠? 그 다음에 이것은 4배를 할 거예요. 4배 하면 2x, 4배 하면 y, 2x 빼기 y, 4배 4. 2x 빼기 y는 4 맞고. 자, 이거 다시 이제 이것을 2배씩 한 게, 그거지. 2배씩 한 게. 2배 맞고. 2배 한 게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다시 썼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더하면 7x 맞죠? 7x고 18이고. 그래서 7이 맞네. 자, x가 이제 7분의 18이면 7분의 18을 넣으면 2배니까 7분의 36. 그 다음에 빼기 y는 7분의 4. 4니까 7분의 28에 7분의 8. 맞죠? 맞네. 자, 이렇게 맞으니까 여기서 이것의 해가 a, b다 그 말은 얘가 a, b니까 a, b 그 말이야. a, b. 뭐 굳이 a, b는 안 써도 되겠는데 7분의 18, 7분의 8 그 말이지 지금. 얘가 a, b야. a, b 더해라 그러니까 둘이 더해라. 자, a, b 둘이 더해라. 7분의
26 그러겠지. 다음에 자 이번엔 이 녀석이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3이다 범위가 여기 이제 등호가 없고 있고요. 여기는 y는 또 이거다. 이때 y 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거다. y 값의 범위 구하기지. 자 이제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이게 x 값의 범위인데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x야. 이렇게 주면은 이 녀석이 y에 대한 식이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는 지금 x에 대해서 벌써 써놨잖아.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벌써 써놓으면 이 식을 x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려면 여기가 좀 넘어가야 되니까 y 더하기 2는 4x거든요. 4x인데 여기에 4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x는 요거 되는 거지. 좀 다시 쓰면 x는 4분의 y 더하기 2인 거야. 자 x는 얘랑 같은 말이야.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게 y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x인데 x 자체는 이건데 이것은 여기에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x니까 x는 여기 들어가도 되니까 요것이 여기 자리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이야. x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x 자리에 둘 수 있어. 그러면 4분의 y 더하기 얘가 x인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3이하다. 요런 말 생기는 거야. 여기서 요것을 정리하면 이것을 정리하면 y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40 곱하면 아니 40 곱하면 마이너스 4. 자, 4 곱하면 여기는 그냥 y 더하기 2가 남지. 여기 4 곱하면 12가 되겠지. 이런 말인 거야 지금. 자, 이것은 이제 y 더하기니까 20 빼야지. 2를 빼면 마이너스 6. 자, 2를 빼면 y, 2를 빼면 10. y의 범위는 이것이 되는 거지 지금. 자, y 값의 범위는 이거다. 그 녀석이 m에서 얘가 m이고 얘가 n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y가 m에서 n이야. 얘가 m, 얘가 n 말이야. 예,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m 빼기 m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n 10에서 빼기 m 마이너스 6 빼라고 말이지. 그래서 16이잖아요. i 값은 16이다 하는 거야. 자, 7번은 다음은 중국의 옛 수학책에 실려있는 문제다. 울타리 안에 꽁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가? 자, 울타리 안에 꽁하고 토끼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써졌다 그 말이야. 자, 첫 번째, 읽어보면, 여러 마리의 꽁과 토끼가 울타리 안에 평범한 자세로 서 있다. 평범한 자세란 건 그냥 이렇게 서 있다 그 말이지, 그냥, 꽁하고. 자, 그래서, 거기 서 있는데, 모든 머리의 수가 12이고, 머리의 숫자가 12이고, 모든 다리의 수가 40이다. 자, 이럴 때, 꽁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냐, 이렇게. 자, 그럴 때는, 일단은 식을 써야 되잖아. 꽁을 X마리, 토끼를 Y마리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모든 머리의 수가 12. 머리, 꽁의 머리, 그 다음에 토끼의 머리가 모두 12이다. 그 말이 뭐야? X 더하기 Y가 말이 있는데, 그 말이마다 머리가 하나씩 있는 거니까. 어느 녀석이 10이라고 이런 소리지. 자, 말이 저렇게 써졌는데 그냥 이런 말인 거지. 물론 기형적인 꽁이 있거나 토끼가 있어서 머리가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는 기본적인 좀 생각이 있으면 빼고 아무튼 x 더하기 y는 1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모든 다리의 수가 40이다. 다리. 자, 꽁은 다리가 두 개씩이야. 그 다음에 토끼는 다리가 4개씩. 그러니까 꽁이 x마리면 머리가 다리가 두 개씩 있으니까 모두 다리는 2x가 되겠지. 토끼는 4개씩이니까 4y가 되겠지. 토끼의 다리 수는. 자, 이거 더하면 총계지. 그 총계가 40이니까 40 말이야. 이렇게 생긴 우리 연립방정식 이야기. 이 말을 그냥 저렇게 그냥 말로 써놓은 거예요. 요거 이제 풀면은 꽁이랑 토끼 숫자가 되겠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간단하게 y 옆에 보시면 4배 하면 되겠지. 4배. 4배, 그럼 4x. 4배, 4y. 4배, 48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뺄 때 y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빼면 사라진 거니.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도 되는데 그냥 아래에서 위를 빼. 여기가 큰 수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자. 4x 빼기 2x는 2x지. 오른쪽도 아래에서 위를 빼면 돼. 똑같이. 48 빼기 48 그러면 돼요.
x가 바로 4라는 거야. x가 4야. 자, 그러면 x가 4면 여기다 두면 y는 당연히 8이지. 여기서 x가 4, y는 8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각각 몇 마리냐 그랬으니까 꿩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냐 그러니까 꿩이 4마리고 토끼가 8마리다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지. 자, 이번엔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가 어른은 4,000원, 청소년은 2,000원이다. 어른과 청소년을 합하여 모두 12명이 입장하는데 입장료가 총 32,000원이었을 때 미술관에 입장한 청소년의 수는 몇 명이냐? 자, 입장은 청소년이 뭐 어른이 그랬지? 자, 뭐 청소년, 어른. 자, 몇 명이 갔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 X명 갖다 두면 되지. 어른은 Y명 갖다 두면 되고, Y명이. 자, 이게 이제 간 사람 숫자지. 숫자에 사람 숫자. 그 다음에 요금은 청소년은 2,000원씩. 어른은 4,000원씩 하자. 이렇게. 개인당 4,000원, 2,000원. 자, 이랬을 때 입장료가 총 32,000원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식을 세워야지. 자, 근데 자, 모두 12명이 입장했다. 모두 12명이 입장했다니까 숫자가 x 더하기 y가 10이라고 그려야 청소년하고 어른을 합쳐서 12명. 청소년이 x명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의 요금. x명인데 2,000원씩 갔으니까 2,000x원 하나. 어른은 4,000원씩 y명이니까 4,000y원. 이게 각각의 입장료 더하기 하면 얘가 32,000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네, 저렇게 말로 써진 것을 이렇게 수학적인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뭐야, 이제. 2,000x, 4,000원이 뭐, 이게 다 2,000의 배수 아니야. 2,000씩 나눠버리면 되겠죠. 2,000씩. 숫자가 너무 크니까. 자, 2,000씩 나눠서 다시 쓰면, 요거 다시 쓰면 말이야. 자, 이런 식은 약분돼서 그냥 x죠. 이제 더하고. 자, 이건 2,000분의 4,000이니까 2y고, 2,000분의 3, 이게 0,3개씩 약분하고, 약분하면 16이냐. 이런 말이지. 자, 그리고 요 위에 거 다시 쓰면, x 더하기 y는 12 그 말이고, 이런 말이지, 지금. 자, 여기서 아무거나 보면 되니까, 빼버리면 x가 4되지, 바로. 2y 빼기 y, y 것이고, 16 빼기 12, 4. y가 4. 어른이 4명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모두 합해서, 아까 12명이잖아요. 어른이 4명이니까, 청소년이 8명이겠죠, 그래서 청소년은 8명. 자, 청소년의 수는 몇 명인가 그랬습니까? 8명. 자, 9번은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시속 3km를 걷다. 총 걸은 거리가 11km이고 걸린 시간이 4시간 30분이었다. 이때 올라간 거리를 xkm, 내려온 거리를ykm라고 다음을 구하자. 이제 두 가지로 구하라는 건데, 요 상황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네. 자, x와 y 사이에 연립 방식을 세워라. x, y가 구해라. 자, 각각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자, 연립 방식, 여기는 뭐 연립 방식 세우고, 두 번째 이제 각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뭐야, 상황이 등산을 한다. 자, 그림으로 좀 나타내요. 산이 있다고 생각해, 산. 자, 등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표시하고. 근데 뭐 시속이니, 시간이니, 거리니, 막 이런 말이 있으니까, 거속시면 되니까, 올라갈 때,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메모하세요. 내려갈 때는, 다른 길로,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왔다 그랬지? 다른 길이니까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데, 다른 길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리, 속력, 시간을 메모해라 그 말이야. 자, 메모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채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라 했냐면 그 다음에 올라간 거리는 xkm, 내려온 거리 ykm. 그리고 단위가 시속이야, 시속이. 자, 시속이다 그러면 시간도 몇 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다 나타내는 거야. 자, 올라간 거리를 xkm, 올라간 거리가 xkm 이렇게 쓰면 돼. 내려온 거리ykm 이렇게 생각해 쓰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표시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속력.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3km. 자, 올라갈 때 시속 2km. 시속이고, c 이렇게 쓰고, 내려올 때는 3km, 시, 말이야. 시속 3km.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 했더니,
시간이 안 써졌잖아, 시간이. 그럼 시간을 채우는 거야, 시간이. 여기다가 시간을 채운다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x 그 말이야. 그리고 단위는 시간입니다. 2분의 x 시간. 분이 아니고. 내려올 때도 똑같지. 3분의 y 시간. 3분의 y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렇게 딱 메모하면 이제 딱 정리가 끝나서 이제 식만 세워주면 돼.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걸었다. 총 걸은 거리가 11km. 자, 총 걸은 거리가 11km. 그 말은 뭐야? 올라간 거리, 내려간 거리, 합해서 11km 아니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11이다 이런 말 생기지? 11, 알지? 자, 그 다음에 총 시간이 4시간 30분이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시간이야, 시간이. 4시간 30분. 자, 근데 올라갈 때 시간 보세요. 올라갈 때는 2분의 x시간이야. 2분의 x시간. 내려올 때 3분의 y시간.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더해줘야 되겠지. 이게 몇 시간이냐, 지금 그 말이냐. 자, 근데 4시간 30분이었다. 자, 30분 말이야. 4시간은 그냥 사라고 쓰면 돼, 4시간은. 근데 30분이라는 말이, 30분은 분 아니야, 분이? 얘를 시간으로 바꿔야 돼. 왜? 단위가 다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으로 바꿀 때는 나누기 60을 한다 그랬잖아요. 분해서 2분의 1시간이 돼요. 자, 30분이니까 60분의 절반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시간이는 거지. 그래서 4와 2분의 1시간, 4와 2분의 1시간. 다른 말로 2분의 9시간인 겁니다. 이거 이제 대분수보다는 가분수로 2분의 9시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런 것이 바로 연립방정식인 거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세우라고. 요 녀석이 바로 그 식이다 그 말이야. x 더하기 y는 11. 그 다음에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2분의 9. 이것이 연립방정식이다 그 말이야. 그때 이제 x, y 값을 구해라. 그 말은 요 연립방정식이야. 풀어라 그 소리지. 풀려면 다시 요거 이제 6배 해줘야지. 요거 6배 하면 곱하기 6을 하면 요거 약분돼서 3x가 되겠고, 6배 하면 얘는 2y가 되겠고, 얘는 6배 하면 6배 하면 약분돼서 3, 9, 27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요것은 이제 요건 좀 2배씩 하는 게 이렇게 2y니까 2배 2x 2y 22 이렇게 해서 이제 빼버리면 y가 사라지잖아. 간단하게 y가 사라지고 3x 빼기 2x x고 27 빼기 22 5 그 말이야. 자, 이건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5km다 그 말이지. x, y 값인데 x 킬로미터 그러니까 x 값 자체는 그냥 5 그 말이지. x가 5라면 y는 또 6이지. x는 5, y는 6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방식 기출 분석 문제 세 번째 시간을 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만점 도전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